네, 반갑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경계심 속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느낌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역시도 관망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 매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관망하는 움직임 속에서 지루한 시장 상황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세가 좀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좀 지켜볼만 한데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일단은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또는 이제 내일 새벽 정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한 어떤 상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뭔가 대응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 양봉 마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떨어져 있죠. 자, 주가가 아침에 1.3% 정도 하락했다가 0.73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지루함의 극치를 달린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떨어진 시점에서 살짝 올라온 거죠. 이거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구간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고요. 자, 11시경에 한번 살짝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를 하고 나면 더 심각한 모습으로 밴드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015에서 2020포인트 이 5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였다는 이야기라서 사실 오늘 같은 장은요 그냥 멈춰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중에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 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승 이후에 또 떨어진 모습이죠. 자, 아침에 떨어진 이후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요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돼서 결국은 하락 마감. 근데 이것도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 진행된 이후에 898에서 거의 900포인트 약 2포인트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죠. 즉 오후에 뭐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진행하자. 즉 시장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어제 오늘 해서 많이 줄어있는 모습이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은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는 그냥 매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매도해서 던져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들은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순매수가 잡혀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도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관망하는 흐름을 좀 유지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1.6% 하락했습니다. 네. 뭐,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올라온 거 그냥 그대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 올라왔고 3.6% 내려갔기 때문에 어제 하락 부분들을 완전히, 다 반납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적당하게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합 수준이었는데 카카오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이버가 좀 많이 떨어졌죠. 7.8% 떨어지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하루 만에 지워버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아,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부 다 보합 수준 0. 몇 프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도 0.35 하락이라서 이것도 아직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39% 마이너스인데 뭐 특별하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2%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저항이 두꺼운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SDI, LG화학 전부 다 마찬가지. LG화학은 오늘 신저가도 한번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루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인 게 없어요. 0. 몇 프로 많이 움직여야지 1. 몇 프로, 2%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보험주에 좀 올랐죠. 삼성화재 1%대 상승, 삼성생명 1%대 상승,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오늘 6%대 올라왔는데 요거는 그동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그다지 좀 와닿는 모습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형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 좀 떨어졌어도요. 네, 크게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SDS도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전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조선주들은 약간은 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고려아연이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1.3% 정도 하락하면서 이것도 지금 계속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지지가 안 되고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LG생활건강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쪽에서 호텔 신라 이런 것들 오늘 주가 상승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리오프닝 쪽은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7%대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특이사항이 없죠. 특이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 시장 자체가 아유 재미없었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2.7% 상승했고요. 포스코 DX가 다시 상승 포인트 회복하면서 13.7%까지 올라섰습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인데요. 뭐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LNF 조금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저항대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실어주지 못하고 있고요. 자, 대부분이 이제 하락세로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그냥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오늘까지 해서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상한가 오늘 상승. 근데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렸잖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밀린다라면 요거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차익 실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2차전지 쪽인데 오늘 반등세 보이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ISC는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어제부터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같이 떨어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약간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된다면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모습들이고요.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 지금 지지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위쪽 저항 라인을 업고 있는 상태라서 부담이 좀 되죠. 신성델타테크는 마이너스 4.3% 정도 마무리됐는데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자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샘플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요 초전자체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별거 없었어요. 다만 변동폭이 중소형주였다 보니까 조금 크게 나타났다 그런 정도지 뭐 특별하게 부담된 건 없었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오름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코스피보다 조금 덜 빠졌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6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958개가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요, 370개 상승, 그 다음에 491개 하락입니다. 즉, 하락세가 더 우세하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계좌 수익률이 잘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생각되는데요. 마이너스 0.5나 1% 정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승 하락률 포인트 보시면, 일단 상승 먼저 보시면, 태양금속 우선주 상한가, 테라사이언스 상한가, 윙이푸드, 샘표식품, 그 다음에 시큐레터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인데 거의 우리랑은 특별하게 관계가 없고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총이 매우 작습니다. 자, 이런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대형주가 못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모나미는 혹시 애국주로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일본 쪽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거는 예전에 애국주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는 걸까요?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 뭐 매수세가 좀 몰려서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레몬, 그 다음에 애니젠, 금호전기, 뭐 샘표, KG, ETS 이런 것들 위주로 상승이 좀 있었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2.28, 그게 다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도 넘지 못하는 종목이 무려 저 밑에 잔뜩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2% 이상 상승한 종목이 무려 300개. 이거 겨우 300개밖에 안 되는 거고요. ETF 제외하고 나면 한 250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2%가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마이너스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하락률 넘어가 보면 슈비스, JTC, 알체라, KCS,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테마주도 있죠. 뭐 맥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기타 다르게 떨려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위주로 매도세가 좀 진행됐습니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려 9개나 됩니다. 제법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런 변동폭들도 제법 촘촘하게 박혀있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포인트는 3.2%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보다 높은 편이고요. 계좌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 상황은 마이너스 1% 전후에 움직임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오늘 시장 평균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지금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순매수 있고요, LG에너솔루션, LNF,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와 있어서 리오프닝 쪽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생활건강, 아모레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보험주, 현대해상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잡혔습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AI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진행됐고요. 레버리지도 과감하게 갖다 버리네요. 이런 모습들이 진행됩니다. 금융투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죠. 삼성전자 매도, 레버리지, 하이닉스 매도 이렇게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조금 다르겠죠. 에코프로, LG에너솔루션, LNF, 여기도 2차전지 쪽 매수로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금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순매수 있었고요. 현대차 순매수, 자동차, 2차전지,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잘 들어와 있고요. 서남 같은 종목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꼼꼼한 매수 좀 해줬다 보시면 되겠죠. 매도는 네이버 순매도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하이닉스 순매도. 근데 뭐 네이버를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는 그다지 저가진 않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샀지만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그런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매매도 그냥 쏘쏘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삼성전자는 개인이 많이 샀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나 LG에너솔루션, LNF 등은 개인들이 매도를 조금 쳐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200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이 에코프로에. 그래서 제법 많은 물량의 하락이 그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요. 그냥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냥 되게 지루했어요. 되게 지루했고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에서 지루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답답했겠죠. 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멈춰있고 그랬으면은 플러스 국면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계좌가 좀 올라서 마무리가 되니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따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서둘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뭐 기다렸다가 대응들을 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매 못하셨다 괜찮습니다. 월요일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것들 보고 나서 결정을 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이 바닥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루한 장이었고요. 답답한 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이 바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 잘 풀리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